여러분, 혹시 청중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원하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서 방금 대답을 하셨나요?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피치 테라피의 남지윤입니다. 오늘은 청중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고 싶지만 어떤 질문으로 물꼬를 틀어야 될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좋은 대화의 방향은 좋은 질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선은 질문이라는 것을 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의 의도입니다. 사람들이 그 질문을 가지고 뭔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 뇌에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질문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흥미롭게 질문을 하자입니다.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말의 방법을 살짝만 바꿔도 굉장히 맛있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보다 평소에 너무 이 부분이 궁금해서 이거 질문 안 하고 가면 너무 후회할 것 같다 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청중이 잘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소에 이미지 메이킹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보다 혹시 외출하기 전 옷을 한 번이라도 교체를 해본 적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조금 더 상황을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준다면 훨씬 더 대답을 하기가 쉽겠죠? 다양한 질문의 기술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상황 설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바로 이 직장인 백팩 스웨덴 브랜드의 가스톤 루가의 직원이 됐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제품의 특징을 PT로 발표를 하는데 청중분들하고 어떤 질문을 가지고 소통이 가능한지 다양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질문에는요,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이 있습니다. 개방형 질문은 이제 청중이 굉장히 자유롭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개방형 질문이죠. 대화가 좀 자연스럽게 더욱 가능한 질문법이고요. 폐쇄형 질문은 Yes와 No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폐쇄형 질문인데요. 폐쇄형 질문도 때론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싶을 때 폐쇄형 질문을 잘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다양한 상황 질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6화 원칙에 따라서 질문을 한번 구성해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청중이 이러한 시도를 해봤는가, 시도의 경험에 대한 상황 질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요, 지금 앞에 보시는 이 제품, 이 소재가 비건 레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에게 이 제품의 소재는 일반 소재가 아니라 비건 레더로 되어 있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질문을 만약 개방형으로 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동물 보호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보셨나요? 폐쇄형 질문으로 표현을 하자면 혹시 비건에 관련된 식품이나 제품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니요, Yes와 No가 생각이 나겠죠?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비건 관련된 제품을 사용을 해보신 적 어떠실까요? 네, 바로 청중이 생각하고 있는 허점을 한번 툭 건드려 주는데요. 비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제품 소재의 느낌은 괜찮을까? 라는 거를 다들 걱정하실 수 있지만 손끝에서 느껴지는 이 부들부들함이 정말로 기분이 좋아요. 얇지 않고 굉장히 두껍고 단단해서 쉽게 구겨지지도 않는 제품의 특징이 있습니다. 노트북을 안에다가 넣었을 때 방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프리미엄 방수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어필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청중에게 이런 걸 해봤을 때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불편의 경험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개방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런 백팩을 메고 많이 걷게 된다면 어떤 불편함이 생기게 될까요? 통기성이 있어서 굉장히 땀이 차지도 않고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 가방을 따로 들고 다녀서 번거로웠던 적 없으신가요? 안에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 12인치부터 16인치까지 풍부하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물건을 많이 넣게 되면 등이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버튼, 푹신한 쿠션감이 들어가 있어서 아무리 많은 물건을 넣더라도 뭔가
편안한 시몬스 같다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을 잘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신다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기법은요, 바로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청중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질문 기술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여론조사 기법입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A라고 생각하신 분들 손 들어 보실까요?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가 되겠죠. 제가 만약에 이 제품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고 싶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왕이면 나는 여러 연출이 가능한 아이템을 훨씬 더 원한다 하신다면 1번, 아니다, 나는 한 가지 스타일을 표현하는 제품이 좋다 하신다면 2번,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3번으로 의견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실제로 이렇게 청중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손을 안 드시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넓게 잘 모르겠다 라는 보기까지 열어두는 편이에요. 아, 역시나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제품을 많이들 원하시네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렇게 한 가지 스타일이 아니라 여기 부분을 말아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스타일로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력적인 제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받으시겠습니까? 라고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 여기 있는 스피치 테라피 코드를 넣으시면 15%를 할인 받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여론조사에는 이렇게 거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뭔가 이 공간의 분위기를 좀 뭔가 확 띄워야 되겠다 라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박수를 통해서 사람들의 여론을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A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분위기를 동시에 띄울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손동작의 표현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엄지를 가지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죠. 맞다고 생각하시면 엄지척,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나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말로 표현하는, 의견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also,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니다 라고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서 우리가 청중하고 소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각 발표장의 분위기와 주제에 따라서 여러분이 적절히 사용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청중과 대화를 할 때는 내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이 질문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여름 캠페인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GL 토트백도 무료로 증정을 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알릭 파우치 투명백도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 혜택 놓치지 마세요.